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조은정 윤천민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개편 내용과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1월 9일 당 규약을 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1월 10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및 여러 부서의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 중앙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당대에서 선출했던 당 중앙위원회는 위원 수가 139명, 후보위원이 111명으로 7차 당대회 시보다는 약간씩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총 13명을 선출했는데요. 위원장은 김정은이 맡고 부위원장은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11명의 위원을 두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선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했는데 그것은 그 이전까지의 5명의 상무위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 한 명이 교체됐는데요. 전임 82세의 박봉주가 퇴임하고 64세의 조영원이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일약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 겸 상무위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나이가 평균 61세로 젊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치국원은 총 14명을 선출했는데 이 중 7명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무려 50%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후보위원도 11명 중에서 4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했고 이 중에 박태덕 당규율조사부장과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에 당 정치국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당 비서국을 새로 만들고 여기 비서를 새로 선출했는데 당 총비서에는 김정은이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그 자리에 추대를 되었고 당 비서에는 7명을 선출했는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간 조영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상학 중앙검사위원장, 박태성 선전선동부장, 이일환 근로단체부장, 김두일 경제부장, 최상건 과학교육부장 등 총 7명의 체제로 먼저 비서국의 전신인 정무국의 인원이 1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중앙위 산하의 부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14개 부서는 각각의 직책을 발표해 있지만 5개 부서는 사람 이름만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신문 책임주필에는 박영민을 임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젊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일어난 것이 당규약 개정입니다. 당규약의 개정의 서문의 핵심 개정 요지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기치로 높이 내세운 것이 첫 번째고 당의 최고 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사회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기존의 대남 공산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을 기존의 선군 정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살펴볼 점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전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앞당겨 성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조국 통일을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전의 통일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규약 개정의 핵심 요지 조직 부문에서는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토록 다시 명문화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열고 이번에 8차 당대회를 열면서 매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검사위원회를 당대회가 아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토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검사위원회도 과거에 중앙검열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중앙검사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당 최고직제를 총비서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 기관과 모든 정권기관, 근로사회단체의 정치조직 책임자 직제를 지금까지 위원장에서 책임비서로, 비서로, 부비서 등으로 바꾸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무국을 다시 비서국으로 바꾸고 정무처를 비서처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즉 최고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존치를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최고 정책 결정기관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고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 수반, 즉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 없이 정치국 회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김정은이 그동안의 권력을 공고화한 그런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모든 정치국 회의를 사회하지 않아도 되는, 즉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중앙군사위원회 소집을 간편화하였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 성격에 따라서 회의 성립 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중앙군사위원회 13명 전원이 아니라 몇 명만 가지고도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군사적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미국의 대북 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시행될 조짐이 보이면 아마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핵무기 보유 국가에 걸맞는 그런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도 신속하게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타난 어떤 조직 개편의 특징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을 부활하고 김정은을 추대한 것 외에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복원시킨 것과 중앙검열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를 통폐합해서 기존에는 중앙검사위원회가 당 재정검사만 담당하도록 했었는데 여기서 당의 규율 위반 문제나 일반 대중들의 신소청원 처리 권한까지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검사 이행부서로 당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 기율을 강화하고 사회기강 확립에 그리고 부패 척결에 사상 통제에 당이 앞으로 적극 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여기서 국방성이라는 것은 좀 더 방어적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면에 있어서 특징은 정치국과 비서국 전체의 구성 절반 이상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인사는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조용원이 일약 2계단 상승하여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이 되었고 오일정이 부장에서 당 정치국원 겸 군정부장으로 군부의 핵심 실세로 부상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당뇨들을 상당히 우대하고 군부의 핵심 요직이었던 군 총지국의 위상이 좀 약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어떤 친동생으로서 커다란 활동을 해온 김여정이 당 후보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배제되고 당 중앙위원직만 유지를 했고 당의 직책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점입니다. 또 하나의 인사의 특색은 그 북한 외교 라인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리선권 외무상이 후보위원직을 유지한 것이 최고위직입니다. 전에 있었던 정치국원이나 전임 이영호라든가 김영준이 모두 배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통으로서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성남이 국제부장으로 승진을 하였 반면에 대미라인의 핵심이었던 최선희 외교부 제1부부장, 제1부상은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의 특징을 보면 앞으로 김정은이 외교보다는 내정에 중심을 둘 것이고 대미 정책에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만 내놓고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의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협력과 소통,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여정의 승진을 왜 배제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 총화 보고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총결기간, 즉 7차 당대회 이후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은 것이 당중앙, 즉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된 점을 들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김정은 집권 후에 2013년 장성택을 처형하고 2017년 2월 달에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하는 등을 통해서 김정은이 대체 불가한 지도자라는 이런 위상을 확보한 것을 북한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유일무이한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여정한테 당 고위 공식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대체 가능한 백두 혈통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통치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앞으로 김여정의 역할과 입지는 줄어들 소지도 있다. 그렇지만 김여정이 이번 당대회 준비회의에 핵심 인물로 참여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궁전을 참배를 하였으며 바로 대남 성명을 낸 점 등으로 볼 때 기존의 대남 업무를 계속 관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볼 때 이번 그 당대회 조직과 인사는 김정은이 지난 10년간의 집권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피적으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리고 정상적 사회주의 국가의 틀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김정은의 신격화 그리고 사상 통제, 규율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치보다는 내정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핵 무장력과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면서 시장화가 아닌 정통 사회주의 방식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표출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남면에서는 대남 무력 척화, 즉 김일성주의와 통일 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